학교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가볍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잡스런 수다, 줄여서 교육잡수다 제11회 2018년 설레는 추석을 앞둔 2학기 첫 방송 교사의 스트레스, 수업인가 업무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다 잘 지냈습니다, 진짜. 오랜만인데요. 네. 예. 아니, 뭐 거의 우리 한 2달 만에 이렇게 다시 모인 거죠? 좀 몇 년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방학 전에 만나고. 네, 그렇죠. 네. 우리 방학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방학 끝나고 한 달 정도, 우리 초등생들은 한 달 안 지났잖아. 나는 한 달 지났지만. 예. 또 우리 얼마 안 됐어요. 마음은 한 달 이상입니다. 부산은 9월에 계약을 하거든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아니, 덥다인 게 엊그제 같은데 거짓말처럼 네. 이제 거의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또 약간 어색함 좀 있어요. 낮엔 좀 더우니까. 너무 더워.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뉴스 보도를 보니까 10월부터 한파가 온다고. 이제 거짓말이 진짜? 아니고 찾아보니까 진짜 뭐 올해 아무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덥고 네. 겨울에 굉장히 또 추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되면 진짜 봄 가을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사라지지. 네.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한파가 내려오는 뭐 못 막는단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월에 한파가 온다는. 자. 예. 얘기지 않은 하여튼간에 이상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청취자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앤디 쌤부터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처럼 늘 일상의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앤디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시네마 천국의 토토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정열적으로 살고 싶은 토토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몸이 또 정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정렬을 위해서. 예. 정역 아니고 정열. 정열. 아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네. 아니,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가 봐. 요즘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나쁜 쌤이고요. 뭐 워낙에 자주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다 아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방을 거치면서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서 사실상 맞아요. 지금 매니지먼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런 말까지는 하지 말고 예, 반갑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과 지금 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방학 전에 방송을 했을 때 네. 뜨거운 여름 방학 선생님들 어떻게 보내실 거냐고 맞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그때만 너무 설렜는데. 우리 두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저는 지난 뜨거운 여름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그냥 네. 뜨거운 여름이 아니고 말 그대로 너무 덥고 너무 네. 뜨거워가지고 참 덥게 보냈던 것 같고 특히 어. 저희 집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간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그 에어컨 없이 늘 사라졌었는데 올해는 정말 에어컨이 필요했던 방학이야. 근데 에어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가을쯤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해가지고 에어컨 없이 그냥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우리 토토쌤은요? 예, 저희 집은 에어컨 2번 고장 나고. 이제 10년 좀 지나니까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네요. 좀 마음 아프고. 그리고 또 여름에는 바다 가까워서 또 예. 바다 한 7, 8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울 때마다 가고 또 연수도 좀 다녔고. 바쁜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토토쌤 그 방학 때문에 놀러 갔었는데 예.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봤더니 집에 이제 육지거북이를 키우시는데 육지거북이의 온도가 늘 이게 30도로 왔다 갔다 하게 유지돼야 되더라고요. 그 난로처럼 딱 켜놓고 있습니다. 예. 더 뜨겁게 열을 보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학교 계속 출근했어요. 한 4, 5일 정도 진짜 댕굴댕굴 거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번에는 저는 해외에 다녔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지난 방송 태국 나가신다고. 태국에 잠시 이제 방콕 잠시 했어요. 더운데 더운 나라 가셨네요. 근데 솔직히 방콕이 그때 당시에 훨씬 시원했어요. 한국이 워낙 더우니까. 나는 더울까 싶어서 엄청 걱정을 하면서 태국을 갔는데 야, 시원한 거야. 정말 살기 좋은 거야. 오기 싫더라고. 그래서 야,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을 다 빼고는 출근을 했어요. 학교가 제일 시원합니다. 학교의 그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추워. 애들하고 그냥 복닥복닥 거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애들도 학교를 나왔습니까? 예. 애들 때문에 오는 거지 뭐. 애들 때문에. 역시 예. 참 교사네 진짜. 수업은 일찍 마치셨습니까? 시간 다 채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뭐 우리 이제 네. 본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랜만에 새로운 주제를 던졌잖아요. 맞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주제가 참 관심 있는가 봐.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네. 설문도 많이 참여해 네.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또 댓글도 달아주셨고, 야,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잠시 있다가 우리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란 말이야.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여러분은 지금 부산 사나이 쌤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교육 잡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앞서 잠시 제가 언급은 했지만, 교사의 스트레스, 과연 수업인가 업무인가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진짜 수업과 업무 이 둘가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우리가 교사라고 하지만 수업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죠. 거기다가 새로운 업무 빵빵 한 번씩 터져주면 야 진짜 그거 진짜 생각만 해도. 그래서 오늘 교사의 스트레스가 수업이 더 많은지 아니면 업무가 더 큰지 사실 물론 둘 다 우리에게 스트레스긴 한데 둘 다 스트레스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둘 중 그래도 우리 한번 선택해 달라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설문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엄청난 반응이었어요. 진짜. 54명. 거의 역대 최고 아닙니까? 저희 네, 방송사상. 역대급이죠. 역대급. 우리 생활 아닙니까? 네. 스트레스, 업무, 네. 수업 딱 생활이네요. 예. 단어 선정을 잘해야겠다 앞으로도. 그래서 먼저 업무와 그리고 수업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지 그런 기사를 네네.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네. 앤디 쌤 어떤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나요? 확실히 근데 이번에는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 기사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수업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라는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네. 정말 좀 오래된 기사지만 굉장히 딱 맞는 기사이기도 하고 좀 네. 많은 생각을 하는 기사입니다. 2017년 9월 20일자 KBS 뉴스에 나온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된 건 아니네. 그렇게 네네네. 오래된 거는. 네. 네.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해서 네. 여러 가지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면서 수포자 선생님이 나온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수포자가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수학을 원래 포기한. 수학 포기자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수포자는 수업 포기자입니다. 수업 포기자. 예. 재밌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목이 수업이 힘들어요. 선생님들의 SOS.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그 2017년도 9월 22일 날 저녁에 이제 방송됐던 방송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방송 제목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선생님이 보낸 SOS 100통의 편지라는 제목의 다큐가 방송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보내온 100통의 편지를 가지고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수업이 힘들다. 특히 최근에 거침없는 학생들의 언행. 예. 그렇죠. 그리고 막 이럴 때는 진짜 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두려움이 생긴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사라졌고, 뭐 그건 둘째치고 수업 중에서도 아이들이 수업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에 많은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내가 좀 꽤 잘 가르치는 교사라 자만했는데 그게 아닌 걸 깨닫는 순간 자신감,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아이들 눈치까지 보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도 기사에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의견 중에서. 특히나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새로운 뭐 산업구조가 변하니 해가지고 너무너무 빨리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 기사의 내용은 그래서 수업 방식이 변화를 꾀하고자 50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교사의 노력으로 과연 이런 새로운 시대의 전환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가능성을 이제 주목해 본다 하고 이제 기사가 마치는데 특히
너무 아이들이 선생님들보다 많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니 나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교사에게 그 수업 중에 네. 막말하고 네. 그다음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 진짜 우리 학교에 진짜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수업이었나? 야 진짜 내가 뭐 해라고 했다고 가방 집어 던지고. 진짜요? 그런데 승질이 이빠이 진짜 나는데 이빠이. 많이 난다는 거죠. 많이 난다는 거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죠. 그래 참아야. 그래고 제 마음을 진짜 다스렸다. 아. 한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야. 지금 막 수업을 시작하고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이 어렵다, 힘들다고 했을 때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그것도 사실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힘들죠. 어려운데 게다가 학생 생활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학생들을 다루는 것까지 그렇죠. 그 책임이 커지는 거죠. 예. 열심히 준비해도 애들이 알아먹지를 않으니까 듣고자 들을-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들으려고 하지 네.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대의 변화가 이제 수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듯한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토트 예. 쌤은 그러면 반대쪽으로 업무가 더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업무가 더 힘들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네. 기사가 제법 있어요. 많네요. 예. 교사들의 잡무에 더 관한. 많네요.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그렇죠. 예. 네. 저는 한국교육신문 2017년도 예. 기사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네. 이 교장 선생님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교장이? 예, 오. 교장이 하면 안 되죠. 예. 교장이나. 죄송합니다. 교장 교장 선생님이 쌤. 안 다른데. 한 교장 선생님께서 쓰신 기사인데, 야, 요즘 교사들 뭐 수업도 줄고 했는데 업무가 뭐 그래 힘드노? 이런 교장 선생님 있는데 누굽니까? 누구 있나 보네. 예, 이분은 그래도 교사의 잡무가 제일 문제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제목은 네. 공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은 잡무 경감이다. 그렇죠. 이런 네. 기사를 쓰셨는데요. 네. 교사는 수업으로 말하고 수업으로 행동하고 수업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현실은 계속해서 업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방과 후 학교부터 돌봄 교실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전시성 업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또는 뭐 교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업무가 확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생겨난 업무들은 사라지지 않고. 예. 맞다 진짜. 네. 그래서 수업 결손의 가장 큰 이유로 공문서 작성과 잦은 출장을 이제 선생님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습 공동체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담당 업무 과다로 이런 것도 잘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뭐 4차 산업혁명 또 토론 토의 수업 이런 뭐 미래를 대비하는 수업은 엄두도 못 낼 판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회나 시도의원의 긴급한 요구 자료.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올해만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 한 4, 5년 전 거까지 이렇게 보고해라고 할 때 이건 진짜 갑질이다. 요 정도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런 업무 경감을 계속 외치지만 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교육 당국의 무책임함이다. 이걸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서 없는 날 공문서 감축 목표제 뭐 이런 제도들이 있지만 이제 공문서가 없는 대신 뭐 메신저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아직도 업무 경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업무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렇죠? 학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네. 그래서 인구가 줄면서 학교 규모가 주는데 업무는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사교육 강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수업할 수 없는 이유 결국엔 이제 이 잡무다. 이 얘기는 계속 맞습니다. 해왔는데 이 변화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고생하셨습니다. 기사도 요약해서 어우, 말씀하신다고. 읽으시면서 같이 분노하신 것 같은데. 예, 감정이 네네. 조금 막 약간 올라가고 감정이 있습니다. 많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니 제가 옛날에 이제 덴마크를 갔던 적이 있는데 덴마크에서 그 우리를 인솔해 주시던 선생님한테 네네. 혹시 덴마크에도 한국과 같은 잡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질문 그랬더니 하셨네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잡무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또 그래갖고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생님이 진짜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내는 거, 애들 지도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 지도하는 거, 이게 저희들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해 맞아. 못했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잡무라는 표현이 예.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려운데 네. 공문서 처리 네. 공식적인 업무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못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네. 희한하게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네. 핀란드에 갔었는데 네. 그 학교에 탐방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그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 질문을 한다고 해서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탐방하면 꼭 잡무 없냐 물어보니까 역시나 그 핀란드 선생님도 그 단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 사실 뭐 우리나라 진짜 잡무가 많다는 거는 진짜 선생님이라면 누구든지 잘 알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교사의 스트레스, 수업인가 업무인가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지 우리 설문 내용을 좀 같이 볼 건데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54분이 참여해 주셨는데 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진짜. 네. 예. 그런데 잡무가 훨씬 즉 업무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훨씬 더 스트레스가 된다고 네, 압도적이죠, 얘기해 압도적이에요. 주셨더라고요. 네, 예. 68.5%의 선생님들이 야. 업무가 힘들다. 그리고 31.5%의 선생님들이 수업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거의 해 뭐 주셨어요. 7대3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네. 7대3 정도. 네네. 우리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네. 한번 우리 앤디 쌤부터 해가지고 댓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네. 저는 먼저 이제 학교 예. 생활 속에서 수업이 저에겐 좀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설문에 응답하신 17분, 오. 31.5% 17분의 어떤 설문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초등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매번 이렇게 새롭게 하는 수업, 하루살이다 보니 네. 너무 스트레스고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버겁네요. 이 초등은 생방송이거든요. 녹화 방송이 아니야. 한 번 실수하면 그냥 시간 속으로 날아버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특수학교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가 특수교육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특수교육은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의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업무는 특수학교에서 나이스 업무를 하는데 뭐 정해진 일을 완수하게 되기에 일은 많지만 부담은 없네요. 이렇게 이제 해주시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오히려 특수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매년 아이들이 달라서 항상 처음 같은 수업을 하는 듯하네요. 그다음에 업무는 혼자서나 다른 선생님들 도움 받으면서도 할 수 있지만 네. 수업은 계획한다고 내 뜻대로 애들이 따라주는 게 아니라서요. 진짜 공감되네 이거. 예. 지도한 대로 하나도 안 맞아. 애들의 반응이. 예. 예. 그다음에 또 업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매뉴얼대로 어떻게든 처리하면 되고 사람보다 서류와 문서를 대하는 게 많으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업은 정답이 없고 특히 이분이 이제 특수 이제 유아들 대상 교사인 것 같아요.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를 나의 부족한 수업으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야, 하고 여기 대단하다. 유아 특수교사 평범한 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쌤인데요. 이분은 그냥 책임감을 갖고 계신데요. 그러네요. 겸손하시기까지 네, 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분도 초등 선생님이십니다. 초등은 매일 한 4시간 정도 4차시 정도의 수업을 준비해야 하니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하루살이 인생. 이 초등 선생님들의 정말 대표적인 건 하루살이 맞아요. 써먹을 수가 없어. 예. 4시간 각각 다른 수업. 내일 다시 할 수 없어. 되풀이가 안 돼. 맞아요. 또 이제 초등 선생님이십니다. 수업은 교사가 하는 일의 본질이죠. 이분 좀 멋지신 분이네요. 업무는 이걸 할 때도 있고 저걸 할 때도 있지만 수업은 언제 어디서나 뗄 수 없는 그림자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초등생들이 중등생보다 많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초등생들이 수업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건가요? 수업을 힘들어한다기보다 약간 수업의 전문성을 내가 좀 갖추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중등생님들은 수업을 1반부터 몇 반까지 하면 사실은 하다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 한 8반쯤 됐었는데
그 국사 선생님 오실 때 책을 안 들고 와요. 오면서 내 쪽 펴봐. 내 쪽에 위에서 몇 번째 줄 있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은 한 번 그날 수업하면 그 수업은 그냥 다시 할 수 없는 수업이니까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교과서 바뀌어. 교과서 바뀌고. 교육까지 바뀌고. 애들 맞아요, 바뀌고. 맞아요. 아유, 그렇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그러면 토튼쌤은 그럼 업무가 우선이다. 업무가 네. 스트레스가 큰 더 스트레스.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같은데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내용도 장난 내용 아니네요,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사에게 주어진 매일의 업무가 더 큰 스트레스예요. 이런 분 선생님들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8.5%, 예, 거의 70% 선생님들이고요. 저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은 과다 업무로 인한 초과 업무. 네, 유치원은 진짜 학생도 어렵고 업무도 많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초등 선생님들은 수업은 그래도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는 답이 없네요. 매년 업무가 바뀌니 익히는데 시간도 걸리고 적응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보내는 당황스러운 보고 공문들은 끔찍해요. 그렇죠. 네, 때로 공감입니다. 네, 때로 솔직하게 답할 수 없고 거짓으로 꾸며야 할 때는 양심의 가책에 두려울 그쵸. 때도 있지요. 이거 누가 글 쓴 겁니까? 토토세. 아니 뭐 자기 거를 자기가 읽고 그래. 너무 진정성 있게. 그래서 넘어갑시다. 너무 넘어갑시다. 공감이 되네요. 예. 공감이 되겠죠. 그다음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 또 재밌어요. 일 스트레스는 없어요. 학교에서의 다양한 인간관계 관리가 힘드네요. 이거 약간 다른 이거 다른 말씀인데요. 예, 또 그러니까 이어서 수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죠. 또 다른 분은 설문이 좀 이상한데요. 예, 수업이 스트레스와 부담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업무는 교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아닐까요? 네, 이랬습니다. 그래도 가끔 이제 의미 있게 업무를 할 때는 즐거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 우리 방송 처음 들으시는 걸까요? 저희 원래 다 이런 거만 합니다. 잘 모르시는데 다 둘 다 힘든 건데 다 우리 하나. 맞아요. 원래 저희 방송 설문이 좀 늘 이상하고 또 딜레마에 빠지고. 기분이 안 좋으시면 기분이 안 좋아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무도 댓글 안 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수업은 못해도 티가 안 나는데 업무는 못하면 티가 나고 혼나니까. 이건 진짜 대표적이다 진짜. 이건 누구한테 혼나는 거죠? 초년 그런 쌤들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죠. 신규 선생님들 맞아요. 예. 그다음 또 수업은 저에게 너무 기쁨이 되는데 업무는 해야 할 기한도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야, 이거는 참 기쁨이 대단하시다. 와. 그리고 또 비슷해요. 예. 수업 준비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아깝지 않은데 재밌기까지 한데 업무는 할 때마다 시간이 아까워요. 와. 너무 공감하지 마세요. 공감이 안 돼서. 네. 나 그다음 수업이 안 재밌는데. 진짜. 예. 제주의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인데 이분도 작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렇죠. 작은 또 학교는. 수업에는 마음을 담을 수 있는데 업무에는 마음을 담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요번 여름방학에 연가 2일 동안 시댁 간 거 말고 쉼 없이 공문 처리했어요. 학폭 담당이라고 하시네요. 너무 힘들다. 광복절까지 나왔다고 하시니까요. 예,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 중에도 해도 흔적이 남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 업무. 예, 교사의 본질과 다르다. 그런 말씀하시고 또 중학교에 방과 후 학생 모집부터 관리, 갑자기 날아드는 2003년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찾아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공문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예, 부천에 계신 까치울 중학교 전지영 선생님. 2013년부터 2018년도. 그렇죠. 5년간. 제일 싫어요, 어떻게 하노? 진짜. 내가 그렇게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리고 또 중학교에 수업보다 행정 일이 너무 많아서 수업 준비 시간이 부족해요. 이야기는 좀 나중에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내가 아이들 만나려고 교사 되었지 문서 만들고 장학사 눈치 보려고 교사 된 것은 아니다. 장학사 눈치 많이 주나 보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어느 지역이지? 그리고 또 한 분 업무로 인해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맞다. 예. 그다음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가 수업은 후루룩 준비하며 하루살이로 살다가 이분은 외국인 학교로 가셨나 봐요. 예, 외국인 좋으시겠다. 학교에 파견 와서 행정 직원 수가 교사보다 많아서 수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해
주시네요. 오. 다음은 이제 진짜 길게 써주셨는데요. 오. 거의 뭐 네. 라디오에 사연 보내신 수준인데 야.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방송의 애청자라고 하시는데 네. 야. 경북 상주의 사벌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2년차 김민경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야. 네, 우리 토토스 느낌 많이 살려서 해주세요. 예.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여자 선생님 느낌으로. 예, 신규 선생님 보는 입장에서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업무인데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업무에 대한 부적응과 어려움 때문이고 두 번째는 수업에 대한 힘을 쏟을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맞네. 저경력 교사에게는 업무에 대한 부적응이 너무 큰 영향을 줍니다. 맞다. 업무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데 진짜. 이걸 미리 알려주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없지. 없습니다, 진짜.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단한 업무라는 벽을 마주쳤는데 그 벽을 맨손으로 깨부셔야 하는 그 느낌. 그렇죠. 네. 누가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네. 학기 초반에는 업무에 힘을 쏟을 시간이 더 부족하고요. 그리고 6학년 맡았는데 3시가 되어야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4시 반까지 폭풍 업무를 네,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뭘 하느냐 수업 준비 대신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 맞지. 예, 제대로 하지 못하면 관리자한테 보고하기도 어렵고 이 교장교관선생님 퇴근하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거든. 그렇죠. 교체를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할 수가 없어, 수업 준비를. 근데 또 집에 가서 수업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네. 지도서를 또 집에 들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좀 지도서를 집에 두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거. 맞다. 그죠? 그리고 또 정말 업무가 아니라 우리한테 수업 준비하고 또 전문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연수 들을 수 있는 시간 아니면 동학년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걸 조금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도 써주셨네요. 제가 아직 경력이 짧아서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쌤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애청하겠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김민경 선생님, 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 네. 너무 길어서 소개를 못 해드렸으니까 다음에 한번 더 달아주세요. 저희가 또 한번 정성스럽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글을 잘 쓰시네요. 보니까. 네. 그냥 재밌게 잘 써주시네요. 이 신규 선생님한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니까 보람이 있네요. 야, 여기 막 저도 예전에 정보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통계를 위한 긴급 자료 입력 AP 보유 현황. 요거 많이 했거든요, 진짜. AP 보유 현황. 제가 국회의원 이름 다 기억합니다. 나한테 바쁜데 그거 막 해라도 했던 사람들. 야, 하여튼간에 근데 글의 양 자체가 업무가 엄청 많네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우리 한 70% 정도 선생님들이 업무가 힘들다는 말이 진짜 여기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실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부 제 생각입니다. 제 느낌이 네. 다 담기네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 설문부터는 학급을 적어달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죠, 저희가. 그랬는데 보니까 전체 응답자 54명 중에서 유치원 쌤들이 3분, 네. 초등학교 쌤이 26분, 중학교 쌤이 14분, 고등학교 쌤이 9분, 그리고 기타. 제 생각에는 특수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런 분들인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가 설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방송을 진짜 초등쌤들이 많이 듣고 확실히 많이 들었을 것 있는가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패널 자체도 이제 초등이 많잖아. 그렇죠. 맞네요. 맞습니다. 이상한 네네네. 좋은 답. 맞네요. 여기 앤디 토터. 중등 저 혼자입니다. 지금 네네. 이제. 그래서 우리 초등생들이 우리 방송을 계속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학교 급에 따라서 업무와 수업 중에 어떤 것이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우리 한번 요 급별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앤데스 어떤 거야? 저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대로 교사의 본연의 임무가 수업인 만큼 수업이 더 큰 스트레스라고 의견을 밝히신 17분의 선생님들의 학교 급별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분 선생님 중에서 유치원 선생님 1분,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6분, 중학교 선생님 4분, 고등학교 선생님 4분, 그다음에 기타에 표시하신 분이 2분 같은데 이분 나중에 뒤에 설문 답하신 거 보니까 이제 특수학교에 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건 사실은 제가 임의로 나누는 걸 수도 있지만 초등, 중등으로 나눠 보자면 유치원 또 초등 선생님 7분.
그다음에 뭐 특수학교, 이 보니까 특수학교니까 중등 이상인 것 같아서요.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두 분 쌤 포함, 이제 중고등학생 다 합하면 10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거 제 판단일 수 있지만, 일단 이것만으로 나누어 보자면, 초등 선생님보다는 어떤 중등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조금 부담을 더 많이 가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내피셜입니다. 예, 그런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아니, 아까 전에 댓글에 보니까 네. 초등생들도 수업을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수업이 힘들다고 한 분들이 글을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내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되니까 남기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토트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응답해 주셨죠? 예. 업무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선생님 제가 한번 보니까 초등학교 26분 중에 20분이 이제 업무가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학교에서도 14명 중에 10분이 업무가 더 힘들다.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가 더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중등에 비해서 초등에 업무를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우리 이제 유치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고등학교 그리고 기타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설문이 적어요. 네네네. 저 그래서 사실 나는 고등학교 쌤들이 설문을 좀 적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은 좀 있는데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대 19. 네. 한 3배 정도의 6대 20. 많은 사람들이 업무가 힘들다라고. 힘들다. 이렇게 6대 얘기해 20, 주시고. 6대 20. 예. 6대 20. 제가 네, 잘못 맞습니다. 말했네요. 예. 그리고 중학교 계신 분은 4대 10. 네네. 그래서 중학교 계신 분들도 업무를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네. 수업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를 더 힘들어 하시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 선생님들은 어때요? 수업과 업무 어느 게 더 힘드신가요? 여기 좀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네. 아까 우리 김민경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처음에 신규로 발령받으면 당연히 교대 다닐 때 수업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발령받으면 아무도 옆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들이 네. 수업은 얘기 안 해요. 수업 알아서 하는 맞죠. 거. 일단 뭐 마치고 뭐 자료 집계 낼 거, 뭐 해야 될 거 얘기하니까 네. 어느 순간부터 막 수업 시간에 업무로 하는 일들이 네.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특히나 신규 때는 그럼 수업도 개판이 되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겠다.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수업을 준비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특히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장교감선생님 어디 가기 전에 뭐 출장 간다고 맞아. 메시지 오거든요. 교장교감선생님 오해 없습니다. 뭐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막 쉬는 시간에 종이 쳤는데 예. 뭐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올렸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막상 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죠. 그렇죠. 예. 지치고 지도서를 펴고 교과서를 보려고 하면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현실을 잊고 싶고 집에 가서 뭐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날 아침 되면 깜짝 놀래서 학교 와가지고 급하게 초등에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버퍼링 수업이라고 아십니까? 뭡니까? 버퍼링 수업 뭐냐면 내가 수업 준비 안 한 상태에서 교과서를 펴고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 준비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얘들아 오늘 공부할 문제 뭐지? 보면서 오늘 학습 문제 적으면서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하고 요거 버퍼링 수업이라고 우리 옛날에 막 버퍼링 늦게 된다 아닙니까? 그것처럼 슬픈 농담이죠. 예. 저도 약간 참 그럴 때가 많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수업에서 실수하는 거하고 업무에서 실수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타격이 있는가? 어떤 게 더 부담스러운가? 수업에서는 우리가 실수해도 조금 수정해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업무는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틀대로 하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관리자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는 다시 보고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수업인데 뭔가 정해진 대로 업무를 한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 큰 부담감이고 어려움이죠. 또 때로는 업무 중에 이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 있잖아요. 기획한다든지 그건 더 어렵죠. 또 이건 더 힘들다, 어렵죠. 힘들다. 예,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답을 찾을 수는 있겠는데 맞죠. 업무는 답을 찾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매뉴얼도 좀 읽어봐야 되고 또 조건들도 좀 맞춰야 되고 네네. 이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두 분 그러면 업무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사람마다 저는 사실 업무가 더 편해지게 됐네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업무 잘하세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약간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분
얘기가 있더라고. 나는 교사는 적성에 맞는데 네. 공무원으로서 적성이 안 맞는다. 혹은 학교의 어떤 행정 직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맞지 않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 말 속에도 좀 이런 게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 설문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핵심이 네. 수업이잖아요. 예. 당연하죠. 수업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썼고 수업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보니까 수업이 더 스트레스가 될 거라는 생각도 내가 했어요. 네네.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요 나쁜 쌤 어떠십니까? 네. 궁금하네요. 그래 사실 네. 저는 요즘에 수업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이제 앤디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업무는요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쌓여요. 그래요? 네, 업무는 성향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도토쌤. 아니 업무는 그냥 하다 보면 성향의 차이보다는 뭐 계속 이게 한 십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수업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네. 애들이 이제 머리가 굵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수업을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애들을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조금 걔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 생각 저도 했습니다. 네. 중등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약간 압도해야 된다는 좀 부담을 그렇죠. 가지고 계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뭐 앞서 제가 크게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애들이 상반된 애들이 많아요. 그냥 아예 수업 안 하려는 애들.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하려는 애들. 이 두 예.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이 또 안 하려고 하는 애들까지 또 끌어당겨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수업이 내가 준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저는 요즘에 들어서 수업이 좀 더 힘들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수업도 힘들어지는 게 이제 수업 플러스 생활 지도까지 수업에 들어와. 네. 예. 네. 너무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만약 응답을 많이 해주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업이 예. 더 힘들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여기 학교 시스템이 초등은 어차피 선생님 한 분이 한 반을 가르치니까 네. 일정이란 게 똑같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딱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네. 보니까 중등 선생님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이 너무 길고 수업 마치는 시간이 거의 퇴근 시간 근처에 네, 그렇죠. 맞아요. 마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그거 좀 신기하네요. 그러면 업무할 시간 또 없어서 업무가 또 힘들다고 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빈 시간, 같은 빈 시간. 경우는 공강 시간이 있으니까 공강 그렇구나. 시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짬짬이 이제 예. 업무를 하고 그런데 공강 시간에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업무 때문에 좀 남아 있는 시간이 좀 많거든요. 제가 일을 못해서 그런지 그건 아닙니다. 나쁜 생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뭐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뭐 한 5시, 6시 뭐 이거는 예. 시간 금방인 것 같아요. 맞다. 네.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을 또 방과 후에 써야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수업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니까 또 그 수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방과 후에 때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힘드네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여전히 수업이 좀 더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초등은 학교 옮길 때나 뭐 바뀔 때 학년 또 확 바뀌는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네, 자신 맞습니다. 없는 학년을 맡게 될 네.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학년을 네. 맡을 수도 있고 업무도 다양한데 우리는 중등은 그래도 과목이 있어서 그 과에 따라 맡게 되는 업무가 조금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초등은 전혀 이제 네. 원하지 않는 업무나 이런 거 맡게 되는 건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 그 부담도 뭐 크죠. 수학 선생님이 저희들은 수학 선생님들이 일과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네. 일과하다가 뭐 갑자기 뭐 장학을 하라든지 뭐 복지를 하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공통적이네요. 예. 저 초등이나 뭐 중등이나 같겠지만 중등 선생님들의 제일 문제는요. 교사가 아닌 분들이 생각하기에 수학 쌤이면 수학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학 안에도 파트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렇죠. 전문이니까. 또 저는 이제 고급계 고등학교 있잖아요. 제가 임용되고 똑같은 과목을 연속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보통 한 3과목 정도를 해요. 3과목 정도를 하는데 이 3과목이 다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같은 거라 생각하겠네. 전기면 전기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밖에 나가면 또는 대학에서 나가면 다 따로 배워야 될 과목을
저는 이제 또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 부담이 저는 좀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럼 뭐 초등 사실 수업은 뭐 국수사가 은미채실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다 가르치는데 네. 사실은 똑같은 질문을 교사가 아닌 분들이 네.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애들 뭐 가르치는 게 뭐 힘드나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맞죠. 근데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가 수업을 준비를 잘 안 해가면 아이들이 약간 부담이 있지만 초등 같은 경우는 수업을 준비를 안 해가면 네.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아이들 막 일어나고 네. 갑자기 싸우고 선생님 재미없어요 하고 막 정신 없죠. 특히 신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옆반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들이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또 초등 같은 경우는 모두가 사실상 모두가 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수업에 대해서 다들 야, 수업 뭐 하는 거 아닌가 했을 때 뭐 모르십니다. 제 교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다들 뭐 수업 뭐 이거 편안하게 하면 되지, 이거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업무에 대해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업무를 주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말을 하기 어려운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수업, 그다음 생활지도, 업무 요렇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개가 그냥 딱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업무로 인해서 수업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수업이 또 힘들어지고 또 수업 시간에 생활지도가 안 되면 또 수업이 잘 안 돼서 또 힘들고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이 세 가지를 진짜 균형 있게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예. 아니 뭐 그걸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재능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설문도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참 슬픈 사실은 뭐냐면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수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어쨌든지 교사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냥 소진만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설문에도 그렇게 응답해 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교육과정부장 하면서 연구학교 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제가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냥 행정 업무를 뭐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됐다. 요거밖에 없지. 그것도 성장인 거 아니에요? 교사로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 전문성. 전문성. 거짓말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업무는 조금 시기적으로 빵빵 한 번씩 터져주면 그렇죠. 그거 너무 스트레스가 되기는 해요. 그냥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교무부장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보고해야 되니까 이거 통계 빨리 내달라고. 어째 그런 통계를 내라 하냐. 진짜. 그때 수업 안 되죠 진짜. 그렇죠. 그때는 뭐 수업 하다가 그냥 수업 하는 사람들 꺼지면 내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부터 좀 해주고 해라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옛날에 우리 이제 교실에 갑자기 우리 뭐 사람이 딱 들어오면 나의 수업권을 내가 왜 방해하는 거야 이러면 감질내야 된다는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교무부장님이 또 그 죄를 얘기하면 또 나가 업무해야죠. 맞습니다. 제가 조사한 기사 중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을 때 정말 힘들다고 느낀다. 그럼 또 우리 업무가 또 진짜 가치 없다고 할 수도 있을까? 이런 질문도 저는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중에 가치 있는 업무도 있긴 한데 가치 없는 업무, 아까 요 선생님 사연 중에 학교에 요거 AP 대수 몇 대 있는가 그런 거 물어보고 계속 맨날 학생 수를 맨날 물어. 분명히 3월에 한번 했는데 물론 최근에 많이 줄긴 했습니다. 줄긴 맞아요. 했지만 그래도 맨날 물어봐요. 작년에 한 게 있을 텐데 그 작년에 한 걸 바탕으로 학급 수가 약간 변동이 있는 학교만 물어봐도 될 건데 그 사람 조사하면 그 사람 또 사람 바뀌거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맨날 그 조사하고 사실은 그 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이거 내가 할 일 아닌 것 같은데 행정실이나 또는 또 다른 선생님이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요럴 때 진짜 힘들잖아요. 공문이 줄었다 하지만 그래도 공문이 많이 오거든요. 이게 마치 공문 중에 폭탄처럼 별 생각 없이 넘긴 공문인데 알고 봤더니 시한폭탄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런 것들을 뒤늦게 막 발견하게 돼서 막 연락 오면 뭐 정신이 없죠.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공업계 교육 과정에서 뭐 NCS라는 게 있는데 그거 뭐 보고 과제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NCS 명을 적고 거기에 가로를 해서 코드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명과 코드는요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벌써부터 근데 무슨 말인지 코드가요 모르겠네. 한 열 몇 자리예요. 그런데 그걸 안 적어도 그 과목명만 있으면 알아요. 누구든지. 맞죠. 사실 알 수 있지. 누구든지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코드 열 몇 자리를 또 적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걸 코드가 한두 개면 그냥 적겠는데 이게 한 20몇 개 되니까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보고하라고 하는지 오늘 작업하면서 네. 짜증을 이빠이 내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건 전화해야 안 됩니까? 전화 해가지고. 전화하면 다른 학교 다 했다 했겠지. 다른 학교 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고 공문들 표는 만들기 쉽잖아요. 네. 채우기 힘들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네.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뭐 수업과 업무 이 두 가지 얘기를 계속 지금 좀 섞어가면서 하는데 네네. 그래도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났을 때 선생님들은 어때요? 그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수업과 업무 어느 것들이 나에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지 좀 정리가 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정말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일을 많이 해서 좀 저희 반 학생들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물론 올해도 일이 많지만 작년에 비해 훨씬 좀 일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일이 줄고 난 그 공간만큼 그 시간만큼 사실 노는 게 아니고 그 공간만큼 수업을 좀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수업에 집중하게 되고 아이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수업도 좀 잘 준비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라는 것이 교사의 발전에 도움되는 업무라면 몰라도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 계획을 짠다든지 뭐 근데 덴마크 선생님은 그게 잡무라고 생각하셨지만 뭐 시험 문제를 낸다든지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업무이긴 하지만 선생님을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데 뭐 엑셀을 잘 만든다든지 뭐 표를 막 보고한다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힘을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업무가 좀 더 부담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업무를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드는 생각이 수업을 하면 이렇게 재미를 느낄 때가 있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네. 근데 업무는 이제 욕을 안 먹었다. 문제 없이 처리됐다. 여기에 저로서 교사로서 제가 마음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최근에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업무는 진짜 잘하면 그냥 잘했다로 그냥 끝나는 건데 진짜 수업은 잘하면 뿌듯한 마음 그리고 애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일어났다는 생각, 뭐 하나가 됐다고 할까? 공감이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죠.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우리 토토쌤은 어때요? 저는 이 방송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네요. 원래 저희 방송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업무를 조금 더 잘 처리해서 좀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좀 수업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해줘라. 교육청, 교육부 뭐 하고 있냐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다음 신규 선생님들이 느꼈을 그 당혹감, 업무 그 처음 만났을 당혹감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근데 그걸 아직도 겪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내년에 무슨 업무를 맡을까 이런 게 두렵고. 또 수업을 준비할 때는 사실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뭐 급하게 뭐 업무 하다 보면 진짜 수업에 수업 준비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업무라고 하는 게 대부분 페이퍼 작업이고 그렇죠. 컴퓨터를 사용하고 컴퓨터에 뭔가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가 맞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저는 교직이 엄청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사라는 집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집단이기도 하면서 이성보다는 조금 뭐랄까 사람과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이런 기계와의 소통 이런 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업무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또 사실은 또 승진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학교에서 더 드러나고 이렇잖아요. 수업을 잘하는 건 또 표가 안 나고 아이들과 이렇게 더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는 결국엔 또 수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듭니다. 그 수업을 잘하기 위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고 계신다. 그런 표현이시군요. 노하우도 좀 더 쌓아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업무란 게 엑셀과 한글 편집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모든 교사에게 일괄되게 요구하는 능력으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낮은 수준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신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교사의 어떤 수준을 또 나타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기획이라든지 예. 뭔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는 또 의미가 있겠죠. 예. 또 그 업무 잘하는 선생님이 학교 필요해요. 네네네. 예. 아니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앞서는 뭐 수업이 좀 더 힘든 것 같다고 네네. 얘기했지만 조금 돌아보니까 야, 업무 때문에도 저도 스트레스 받았던 많은 사례들이 지금 막 쏙쏙쏙 생각이 나네요. 그 사례 다 얘기하다가는 또 방송 시간이 너무 그렇죠. 길어지겠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좀 많이 중구난방. 중구난방 장난 아니에요. 할 얘기가 더 네. 떠올라요. 네. 큰일입니다. 우리 요 팟캐스트 특징입니다. 우리 방송에 끝날 때쯤에 이제 할 얘기가 생긴다는 거. 예. 이제 정치자 선생님들께 넘겨드려야 될 네. 시간이죠. 학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요 얘기를. 예. 학교에 가서 요 네. 얘기를. 예. 방금 얘기했지만 진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요즘처럼 교사가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진짜. 좀 들기도 해요. 업무적으로도 힘들고 그 수업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회적으로 존경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존경은 못 받고. 아니 뭐 옛날에는 뭐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만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는 더더욱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훈장님들은 업무도 없었는데 왜 그렇지? 체벌하고 막. 진짜 옛날에 이랬으면 요즘 쌤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예. 예. 힘들다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교사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 수업으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는 네. 우리 이제 사회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진짜 업무 잘한다고 해서 또는 뭐 진짜 아까 좀 우리 앤디 쌤이 얘기한 것처럼 네. 뭐 엑셀 잘한다고 그게 진짜 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또 그것도 조금은 해야지. 해야지. 예. 예.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수업과 업무 중에서 업무에 대한 경험은 조금 줄이고 네. 수업에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교육적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좀 할 수 바람을 있을까? 해봅니다.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예. 느낌만 있어요. 예.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방송은 결론은 없습니다. 늘 아시죠? 저 결론 예. 없어요. 이렇게 뭐 우리 마음만 선생님- 휘젓고 예. 끝나는 거예요. 우리 방송은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마음의 혼돈을 줘서, 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토론할 수 네. 있는 그런 장을 네. 만들어드리는 게 우리 네. 방송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예. 저희는 뭐 그 의미를 주는 방송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편안하게. 예. 그래서 잠깐 뭐 일상을 멈추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토토쌤, 우리 마지막 마무리 좀 부탁드릴까요? 예. 유능한 교사의 자질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스트론지가 이런 말을 했네요. 예. 예, 교사 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준비성이다. 너무 센데. 준비성 없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옆에서 막 비웃고 이러는. 아니요. 뭐 공감합니다. 예. 예, 우리가 사실 수업을 위해서 예. 진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 업무에 대한 노하우, 전문성을 또 업무를 또 조금 수업을 위해서 네. 업무를 잘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더 준비하고 또 아이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이 또 많이 그렇게 하셨네요. 연결이 됩니까, 그게? 연결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진행의 저 나쁜쌤, 앤디쌤, 토트쌤이 함께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수업과 업무로 매일매일 힘드실 줄을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진짜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좀 버텨내시고 그리고 노력하시면 1년이 마쳤을 때 또 그게 또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이 방송 듣는 우리 모든 스님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잡수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잡수다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팟빵 게시판과 페이스북 쌈쌤쌤 페이지에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남은 한 주도 힘내시고 늘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